네, 안녕하세요. 평우충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피아노 컴프레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제가 작업하는 것들을 동시에 보여드리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에 했던 그 곡이랑 같은 곡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던 EQ를 나눠둔 것도 그대로 보이고, 이거를 두 개를 이제 피아노 서밍으로 묶어놨어요. 그룹 트랙으로 묶어놨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스 컴프레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늘 여기다가 한번 C2라고 하는 펠필터 C2라고 하는 거를 한번 걸어볼 텐데, 컴프레서의 기본적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컴프레서 가죽 기본적인 사용법도 올려놨고,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도 조금씩 얘기할 거니까 천천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에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피아노의 컴프레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걸어라, 이렇게 살살 걸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플랫하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택을 깎아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악기를 얼마나 부드럽게 또는 거칠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에서 꼭 이렇게 거세요 같은 요령은 없지만, 컴프레서의 설명과 더불어서 발라드 피아노에서 컴프레서 제가 어떻게 거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클립 게인을 잘 맞추는 거 우선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클립 게인을 펼쳐서 보면은 완전히 보면 이렇게 클립 게인이 정렬이 안 돼 있으면은 어느 부분은 세게 걸리고 어느 부분은 약하게 걸리겠죠. 근데 그 의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부분은 어차피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이미 부드럽게 연주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컴프레서가 안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큰 부분을 낮춘 다음에 이 작은 부분을 올려가지고 이 두 개의 단차를 맞추는 것으로 먼저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뒤에 나오는 어택감이 좀 거칠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 곡에서 이 브릿지랑 코러스 파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들어보시면은 애초에 피아노에서도 의도가 좀 느껴지죠. 아, 여기 내가 굉장히 거치게 칠 거야. 근데 이렇게 거치게 쳤을 때 어택이 만약에 빨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컴프레서의 어택이 만약에 빨라버리면 소리가 나오자마자 제어를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안 건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로 부드러워지냐면, 안 걸었을 때와 걸었을 때를 한번 같이 나눠서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이렇게 소리를 빨리빨리 제어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지금 속도가 8.96이면은 진짜 빠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제어를 해버리다 보니까 소리가 나오자마자 눌러버려서 이 어택이 살만한 여유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킥이나 스네어 같이 완전 어택만 있는 악기들을 다룰 때 많이 하는 것들이 릴리즈를 최소로 놓고 어택을 늘리는 건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여음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릴리즈를 이렇게 최소로 놓는 거는 조금 소리가 좀 터덜터덜거리게 느껴질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라고 생각되는 150 정도만 잡아놓은 다음에 어택을 좀 여유롭게 늘려줄 건데, 이것도 너무 늘려버리면 너무 소리가 우욱 올라오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저는 한 30 정도로 두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들으면 또 잘 모르시겠죠. 한번 또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어택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뒤에는 여음들만 좀 사라진 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구분이 만약에 잘 안 들린다 싶으면은 차라리 저는 게인 리덕션,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걸리는 양을 엄청나게 많이 하라고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아예 스레시홀드를 많이 걸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여음을 없애주고 있고 어택을 살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귀로. 지금 들어보시면 맨 앞대가리만 딱딱딱 어택만 산 다음에 뒤에만 제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택을 더 빠르게 해버리면 아예 어택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다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전 잡느니 차라리 내가 원래 생각했던 어택을 살리고 싶은 만큼 살린 다음에 여음을 또 너무 많이 제어하면은 이렇게 뭔가 피아노스럽지 않은 약간 인위적인 소리가 나버리니까, 물론 이런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많이 거셔도 되겠지만 대체로 안 그렇겠죠. 그래서 어택을 전 30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더 어택을 살리고 싶어서 한 4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때리는 소리가 확실히 살아나는 걸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제어되는 거 원하진 않으니까 조금 풀어가지고 내가 여음이 조금 더 제어되고 어떻게 남아있다라는 정도로 좀 소리를 남겨볼게요.
네, 저는 이 정도로 꽤나 소스를 많이 눌러도 될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소스를 조금 더 많이 눌러줬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잡으면은 아니 여음을 듣고 좀 그득그득 채워주려고 피아노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어택을 살려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스트링으로 이 곡을 좀 그득그득 채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피아노의 어택감만 살리고 피아노의 여음은 사실 많이 살리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거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내가 여음을 지어줘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저는 어택을 살리고 싶었으니까 일부러 어택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해준 거죠. 그래서 항상 피아노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컴프레서를 만질 거냐가 중요한 거지, 피아노는 무조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컴프를 걸어야 돼 이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개인 매칭은 해줘야겠죠. 깔끔하게 껐을 때랑 켰을 때랑 지금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좀 개인 매칭은 좀 해주겠습니다. 네, 저는 이러면은 여음도 잘 제어되고 어택도 많이 세진, 되게 제가 원하던 좀 쨍쨍하게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이 어택감과 리듬감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피아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 안 한 게 하나가 있죠. 레이시오예요.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겠으면 3대1이나 4대1로 쓰세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냐면은 레이시오는 정말 말 그대로 압축 비율인데, 이거를 애매하게 2대1이나 뭐 1.5대1이라든가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약간 초보적인 영상이죠. 지금 이 믹싱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있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대1, 3대1, 4대1을 구분하는 건 더욱더 어려운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걸 너무 과하게 눌렀을 경우에는 이게 컴프레서가 아니라 거의 리미터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3대1이나 4대1 지점입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레슨생들한테도 믹싱을 하다가 모르겠으면 일단 3대1로 두고 해라, 아니면 3에서 4 사이로 나는 많이 한다, 뭐 아주 내려오면 2까지 내려오긴 하는데 뭐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레이션은 이렇게 냅뒀고, 그 다음에 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조절해주는데 소프트니랑 꺾여져 있을 때 하드니랑 굉장히 구분이 많이 되죠,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는 애초에 어택이 강한 악기이기 때문에 니를 하드로 놉니다, 완전히. 근데 만약에 내가 만든 트랙이 스트링이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사운드인데 그것들을 지그시 잘 눌러야 돼, 이랬을 때는 하드니로 두지 않고요 소프트니로 살짝 바꿔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커브가 소프트하게 가는 것도 물론 이제 모양이 좀 이상해지겠지만, 좀 부드러운 악기를 다룰 땐 소프트로 살짝만 옮겨주고, 뭐 보컬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막 보컬을 할 때 되게 성악이나 아니면 좀 부드럽게 좀 밴딩이나 어떤 음을 내는 방식이 좀 미시는 분들이다라면 소프트니 쪽을 좀 더 뻗는 편이고, 만약에 좀 더 하드하게 좀 빡빡빡 찍어서 부르는 곡이다, 아니면 좀 그런 스타일의 보컬리스트다라고 하면은 좀 더 하드 쪽으로 니를 바꾸는 편입니다. 근데 피아노는 뭐 그런 스타일을 바꿀 일이 거의 없겠죠. 피아노가 쓱 나오는 피아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론 억지로 만들려면 있겠지만 근데 그렇진 않다 보니까 니는 거의 이렇게 고정을 쓰는 거고요. 뭐 홀드나 이런 부분은 사실 사용하지 않고, 게인 같은 경우에도 오토게인이나 오토릴리즈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그 웻게임만 그냥 깔끔하게 올려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전부 다인데, 제가 초반에 얘기하다가 만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앞부분에서는 아예 영향이 없지 않냐, 이 앞부분에서는 재생을 해도 지금 많이 걸려야 0.9dB고 안 걸리면 0.12dB가 걸리는데, 사실 이거를 사람의 귀로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특히 컴프레서다 보니까. 오히려 레벨 자체를 0.1, 0.2 올리는 건 나중 가서는 조금 유의미하게 들릴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듣는다? 사실 거의 말도 안 되고, 이걸로 뭔가 느낌을 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럼 여기 클립 게인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앞에서는 부드럽게 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컴프레서를 어떻게 잡았죠? 어택을 느리게 잡아서 컴프레서 자체에 어택감이 굉장히 강하게 잡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앞에 걸어서 벌스가 부드럽게 연주해야 되는데 컴프레서가 전부 다 걸려야 된다는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이 개인 매칭을 해서 모든 곳에 컴프레서가 비슷한 양이 걸리게 한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의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피아노에 물론 거는 거지만 내가 이 피아노가 이 부분에서 부드럽게 났으면 좋겠어, 또는 이 부분에서 좀 땡땡하게 났으면 좋겠어, 이런 구분을 하고 컴프레서를 걸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일단 가랑비 젓듯이 다 걸려야 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해내면
다이내믹 레인지를 조절한다는 거는 굉장히 음악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인 접근이고 그렇게 했을 때 곡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사실 좋아지지 않겠죠. 왜냐면 벌스에서 난 부드럽게 들리기를 원했는데 거칠게 나게 됐으니까. 개인 매칭을 해서 이렇게 어택이 느린 거친 느낌의 컴프레서가 걸리게 되었으니까 나중에 해놓고 나서 분명히 그냥 그때 편곡충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상하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제대로 안 들으면. 저는 의도에 의해서 앞은 부드럽게 들리길 원하니까 일부러 개인 매칭을 안 했어요. 걸리지 말라고.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을 한번 들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연주가 부드럽고 컴프레서도 걸리지 않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연주를 부드럽게 했을까요? 부드럽게 들리라고 부드럽게 한 거예요. 좀 거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친 부분에 당연히 레벨이 커지고 나는 거친 부분에서 이렇게 컴프레서가 걸리면서 어떻게 강하게 살길 원했으니까 알아서 잘 걸리고 있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개인 자체를 보면서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난 이 부분만 걸리게 해놨어. 그리고 난 이 부분만 거치길 원해. 그리고 여기는 안 걸리면 나 좋을 것 같아. 그냥 아예. 그럼 안 걸리고 있나 잘? 미세하게 걸리고 있는데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뭔가 되게 대단히 많이 걸리진 않고 있네 라고 인지가 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내가 난 여기도 굉장히 거치게 걸리기 원했는데 너무 안 걸리고 있다 이러면 개인 매칭을 해줘야겠죠. 난 이 코러스 1부터는 약간 연주가 좀 세지면서 이 들어가는 입장하는 한 여기쯤부터 연주가 좀 세지면서 여기까지는 조금 더 많이 걸리고 싶은데 약간 덜 걸리려 하면 여기를 개인을 올려가지고 일부러 컴프레서 느낌을 세게 잡아주는 거죠.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있죠. 근데 이러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내리시면 돼요. 제가 지금 보면은 8.35 이렇게 개인의 8.35dB 내려놨는데 여기는 지금 2.6밖에 안 내렸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한 6.6dB 대충 한 5.7dB 정도 차이 나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그냥 피아노에서 내리면 그만이에요.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컴프레서의 느낌은 먹일 수가 있고 레벨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죠. 물론 지금 약간 뒤에서 살짝 더 수정을 했지만 개인 매칭을 해주느라고. 근데 어떤 의도든 간에 내가 지금 컴프레서를 어떤 식으로 거치게 걸고 어떤 식으로 거치게 걸지 않을 거냐 이런 거를 통해서 다이내믹 톤을 조절을 하는 거지. 정말 이것도 EQ처럼 톤을 조절하는 거지. 어떻게 세게 나올까 약하게 나올까 톤을 조절하는 거지. 피아노는 이렇게 뭔가 걸어야 되는 공식이 있다 같은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발라드 믹싱을 할 때는 오늘 이야기한 것들로 거의 다 고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부드럽게 되는 부분은 피아노 연주를 미리 부드럽게 놔서 굳이 걸지 않는다. 그리고 거친 부분들은 피아노도 거치게 좀 해놨지만 더 거칠게 원하면은 어택을 좀 느리게 해서 더 거친 느낌을 살려준다. 사실 이 부분이 전부였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렇게 이 부분이 코러스 부분도 같이 걸렸으면 좋겠어서 개인 매칭을 더 올려주고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이것도 모든 악기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악기에 다 내가 컴프를 이렇게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곡에 어울리냐, 그리고 다른 악기를 얼마나 방해하지 않고 음색을 유지하면서 보컬도 방해하지 않고 곡이랑 밸런스 있게 나가냐는 좀 별도의 문제겠지만 우선 처음엔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일부러 조금 더 피아노지만 어떻게 살려야겠다라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알겠지 딱지야? 딱지도 알겠대요. 어쨌든 네, 딱지도 알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피아노 컴프를 거실 때 어택을 통해서 한번 이 피아노의 어택감을 조절해보고 그게 내 곡에서 이 부분이 어택이 이만큼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고민해보시면은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믹싱이 아마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나니까 딱 높네요.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밥 줬잖아 아까. 그만 쳐다봐. 가서 밥 먹어.